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 대상자 명부의 작성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부 작성권자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죠. 특히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중앙 119 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청장과에 관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은 명부는 소방청장이 작성한다. 맞습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죠. 또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합니다. 또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소방학교 소속은 소방경 이상에 대해서 중앙 119 구조본부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 다음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에 대해서는 소방령 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에 중앙소방학교 소속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작성한다. 종전의 소방경 이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한 계급 내려갔습니다. 소방위 이하는 중앙소방학교장이, 그리고 소방경 이상은 소방청장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3번의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작성한다. 맞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경 이하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영 이상은 청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한 계급 내려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에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소속기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작성한다. 맞죠? 시도지사는 시도 소속, 즉 시도 소방본부 소속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소방경 이상에 대한 명부는 시도지사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장 등은 소속 소방위 이하에 대한 명부를 작성합니다. 어쨌든 13번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법령 개정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부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명부 조정에서 정리할 부분은 승진 대상 명부의 조정 사유 중에서는 종전에 당연히 말하면 조정 사유 플러스 종전에 삭제 사유죠. 포함해서 이것을 넓게 조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1번 승진 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 대상자 명부의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실시한다. 조정일 전날 기준에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2번에 경력 평정 또는 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재평정에서 교육훈련 성적 평정이 재평정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죠. 이때 비구란의 정정 사유를 붉은 글자로 적는다. 이분이 틀렸죠. 붉은 글자로가 모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습니다. 입법 예고 때도 이때 붉은 글자 이 규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실제 개정될 때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명부에 지금 현재 정정 사유가 있을 때 붉은 글자로 적는다 부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냥 비구란의 정정 사유를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 글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에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가는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전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한다. 그래서 전입기관에서 해당 순위에 따라서 전입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번에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 제외자 명부에 추가하면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구란에 각각 적는다. 이때도 이 법에 관할 때 붉은 글자로 적는다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모두 삭제되어 있죠. 붉은 글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정사유, 전평수, 제재, 전원 출입자가 있는 경우, 정기 평전 위에 근무 성적 평전한 자가 있는 경우,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 여기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승진용 제한 사유,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경력 재평정자가 있는 경우, 경력 재평정 이외에도 교육훈련 성적 평정도 재평정 가능하도 개정됐죠.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종전의 삭제자이죠. 이때는 우리가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종전에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는 삭제 사유, 승진용 제한 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는 조정 사유로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 사유였을 때 이 삭제 사유도 같이 조정 사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 사유 넓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승진 임용한 경우, 임용된 경우, 승진 후자로 확정된 경우, 이분도 종전에 삭제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하는 경우, 그럼 퇴직하는 거 이제 필요 없겠죠. 이때 나머지 삭제사 중에서 이때 우리가 나머지 이 몇 가지 부분은 조정사유로 통합돼서 조정사유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명부 조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삭제는 별도로 또 구분될 수밖에 없죠. 승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이죠. 제외자 명부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삭제.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제외자 명부죠. 여기 비구란에 각각 적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특별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자, 1번은 소방이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은 2계급 특별 승진에 시킬 수 있다. 소방이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순직했다고 해서 모두 2계급 특별 승진은 아니죠. 소방이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기감에 다는 공을 세우고 그리고 순직했을 때만 2계급 특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1계급 특별 승진에 해당합니다. 2계급 2번이 틀렸죠. 2번 직무성 능력이 탁월하여 소방 행정 발전에 공헌 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한 사람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포상을 받은 사람은 일단 소방용 계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포상을 받은 경우 이때 이 부분은 계급별 정문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번에 명예퇴직자의 특별 승진은 해당 계급에서 행한 공적에 한정하지 않으며 소방 정감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 임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순직자와 명예퇴직 공직자의 특별 승진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순직자 특별 승진 이것도 원칙은 1계급 특별 승진입니다. 예외적으로 2계급 특별 승진이 가능합니다. 최저근무 연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진령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 순직자 특별 승진이죠. 그 다음에 공로자, 업무 유공자 특별 승진. 물론 공로자면 순직자도 되겠지만 제외하고 공로자에서 명예퇴직 공로자 특별 승진 또 기타 공로자 특별 승진 이럴 때 명예퇴직 공로자 특별 승진은 소방, 정감 이하 계급까지 승진이 가능합니다. 기타 공로자 특별 승진의 경우는 소방령까지 가능합니다. 소방령 이하의 승진이 가능합니다. 또 이어서 명예퇴직 공직자 특별 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공적 여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공적 모두 적용될 수 있죠. 기타 공직자 공로자 특별 승진은 해당 계급에서 행한 공적에게 한정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대한 승진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근속 승진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정도로 어쨌든 출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번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자,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장에서 위로, 소방에서 소방경으로 이럴 때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 승진할 때는 소방사로서 4년 이상, 소방교에서 소방장은 소방교에서 5년 이상, 그리고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이거는 6년 6개월 이상, 소방에서 소방경으로는 8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인사교로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소방 공무원 등 소방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이죠. 4년, 5년, 6년, 6개월, 8년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사교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때 인사교류 기간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있는 경우는 1년 이내가 되겠죠. 기간 동안 1년 이내 기간 동안 이때 단축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3번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에 실시할 수 있다. 틀렸죠?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번 자, 3번의 이 경우 근속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 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는 한 명을 가산합니다. 나머지는 맞지만 2분이 틀렸죠. 연 1에서 연 2위로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억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임용권자는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속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용 예정 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기 하나입니다. 이 부분 신설됐죠. 그래서 신설된 부분, 개정된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것 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고 최근 2년간 근무 성적 평정의 평균 근무 성적 평정점이죠. 이것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또 심사 시기는 기간 도래하기 전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6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 규칙상 대우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우공무원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1번은 소방경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 소요 최저금 연수를 경과하고 해당 계급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근무해야 한다. 대우공무원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방경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정 영청의 계급의 경우는 7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경야는 5년 이상, 그리고 영정은 7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된 계급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강임 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계제섬을 받거나 또 휴직하더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단 감액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하여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하고 그 다음 분기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호응하지 않죠. 매월 말 5일 전까지 선발해야 되는데 다음 분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종전에 분기별로 임용할 때 있었죠. 그때는 분기 말 5일 전까지 그 다음 분기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월 말에 5일 전까지 선발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분기 아니죠. 그 다음 달 1일에 이때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합니다. 다음 분기가 아닌 그 다음 달 월이 되겠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의 계급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방중감 계급의 계급 정년은 6년이면 소방정 계급의 계급 정년은 11년이다.
계급 정년에는 계급이 있죠. 소방감, 소방중감, 소방정, 그리고 소방영 계급이 있습니다. 소방감의 경우는 계급 정년이 4년, 중감의 경우는 6년, 소방정의 경우는 11년, 소방영 경우는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감의 계급 정년 6년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정 계급 정년 11년이 맞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하며 국에서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 연수와 강등 이후 근무 연수를 합산한다. 맞습니다. 3번에 소방청장은 2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연령 정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장은 2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이 사유로 소방청장이 계급정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시도지사도 주최했죠. 국가공무원에도 소방공무원이 이때 모두 전환되면서 시도지사의 계급정년 연장은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소방청장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2년 범위 내에서 계급정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소방청장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장의 제청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따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계급정년은 이것 이외에도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당년 퇴직합니다. 정년이 된 날이 예컨대 7월 1일이다. 7월이죠. 그리고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는 날이 6월 30일이다. 그럼 6월 30일 퇴직하죠. 정년이 된 날이 7월 1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이때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자, 19번 문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 규정이죠. 복무 규정도 생각보다 반복해서 나오던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신고가 원칙이죠.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정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 자, 이때는 바로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사항입니다. 2번에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긴급히 소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긴급히 소집한다.
비상소집. 일정한 장소에 대기 근무할 때 비상근무.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소방기관의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승진시험 또 전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를 승인해야 한다. 맞죠? 이때 투표에 참여하거나 응적지 정보 발령받고 부임할 때 이런 경우도 역시 공가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 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이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7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는 1회 7일 이내가 아니죠.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 문장과 4번 문장은 수도 없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허가 받냐? 신고해야 하냐? 일반적 경우는 신고되겠죠. 다만 비상근무 등 이런 경우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포상휴가는 1회 7일이 아닌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담당한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소방경 이하의 인사상담, 고충심사를 담당합니다. 소방고충심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높은 기업이죠. 소방영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상담 고충심사, 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사건은 재심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입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2번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3번.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과 법관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민간위원의 자격이 있다. 틀렸죠.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이 있죠. 법관, 검사 이들은 민간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공인 노무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민간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한 의료인이 역시 여기서 민간위원의 자격에 당연히 추가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그리고 소방학 담당 조교수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역시 민간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하면 민간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에서 민간위원회 자격에서 대학 교수다. 일대 조교수 이상 또는 부교수 이상 나옵니다. 소방청 시도 고충심사 자 그때 징계위원회가 있죠. 그때는 자 부교수 이상이 되겠죠.
우리가 소방서 등은 기타는 이때 조교 세사로 재직 중인 자죠.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 역시 조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퇴직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도 20번은 위원장이죠. 설치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무 담당하는 과장, 또 이에 상당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21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기장령상, 소방공무원이 기장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장령에 관한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몇 년가 쭉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물론 시들할 때가 됐죠. 저는 기본적 내용입니다. 이것 정도는 정리해야 되겠죠. 1번에 소방 근속 기장에서 헌신장은 소방 공무원 근속 기간 40년 이상, 소방장은 30년 이상, 봉사장은 20년 이상, 안전장은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소방 기장이다. 맞습니다. 2번에 소방 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 자, 지휘관장은 소방령 이상의 소방기관이 장에게 부여하는 상이죠. 이때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 수여합니다. 그리고 근속기장, 공로기장 및 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 수여한다. 맞습니다. 소방기념장은 주요 국가주요 행사 공헌자죠. 또 사업계획 수립, 여기에 공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소방기념장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한해요 폐용, 부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아니죠? 퇴직 후에 이때 소방기장은 보완하면 됩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이를 보유하면 됩니다. 보유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4번에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그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이 틀렸죠. 그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은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틀 자체가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1번 전문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제고하고 공직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 실시한다.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흔히 말할 때 기본 교육훈련입니다.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이 된다. 또 소방공무원의 승진 임용한다. 이럴 때 보통 기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죠. 소방공무원으로서 역량을 높이고 제고하고 공직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은 기본 교육 훈련입니다. 처음에 교육훈련 받는 게 신흥교육이 있겠죠. 그리고 소방 간부로서 해설도 소방정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나머지 계급이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바로 관리 역량 교육 등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소방 정책 관리자 교육 과정을
소방 정기급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교육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전문 교육 훈련, 담당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이때는 기본 훈련이 직장 훈련이 기본입니다. 주로 직장 훈련을 실시하죠. 2번이 신임 교육의 교육 과정은 교육 대상자, 교육 훈련 대상자가 전체 교육 훈련 성적이 얼마 강화되어 있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아니고 70점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또 교육훈련 기관이 장이 지지하는 각 과목별 교육훈련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얻어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교육훈련 기관이 장이 정하는 졸업 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그때 졸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신흥교육 경우 졸업 요건에 대해서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3번. 그래서 2번도 만점에 60점이 아니고 전체 교육 훈련 성적은 7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번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수원의 자격이 있다. 조금 전에 소방청장 인정하는 사람이 교수원의 자격을 줬죠. 그러다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이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담당 분야, 실무, 연구, 강의 경력 3년 이상, 또 자격증 소지자, 학위는 석사학위 이상, 그 다음에 6월 이상 교육 이수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이 경우가 교수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방, 그래서 3번 맞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맞습니다. 여기 청장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소방청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주체에서 틀렸습니다. 소방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죠. 소방기관의 장이 하는 겁니다. 현장에 소방기관이 장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습니다. 그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부분에서 6월 13일 이때 일부 개정이 있었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가 어쨌든 밑에 있는 24번, 25번인데 23번은 기본적 문제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에? 소방청에, 그리고 시도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1번.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기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민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이상 이하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징계 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죠. 이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에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은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죠. 이때는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계위원회에서는 회의에 대해서는 위원장 플러스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회의할 때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할 때 이때 민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장 혼돈되기 쉽죠. 그래서 어쨌든 23번은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24번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문제입니다. 소방청과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 그리고 기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이 다르죠. 이걸 가지고 1번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소방청과 시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입니다. 10년 이상. 기타 징계위원회는 5년 이상이 되겠죠. 1번은 맞습니다.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등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퇴직해서는 안 되죠. 재직 중인 사람. 여기서는 자, 정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기타 이때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은 부교수 이상에서 이때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부분에서 정교수는 부교수로, 부교수는 조교수로. 이걸 가지고 부교수 이쪽에 신경 쓰는 건 맞다 하면 곤란하죠. 재직 중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퇴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은 교수는 재직 중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번의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 또는 종전의 지방소방청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기타는 계급이 필요 없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4번의 민간위원회에서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하는 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소방청의 시도, 기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공통된 자격입니다. 일단은 자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소방청 시도는 종전에 정교수 이상의 재직 중인 사람, 지금 부교수에서로 재직 중인 사람. 이거는 퇴직한 사람 하니까 2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25번 또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신설됐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우선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심사에 대한 요구는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 또 징계 등 심의 대상자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사건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봅니다.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어디에 관할 징계위원회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징계 등 의결 요건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6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6개월이 아니고 여기서는 2개월입니다. 정년, 근무기간의 만료 등으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개월에는 2개월이 되겠죠. 3번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때 여러 가지 이 징계 절차를 이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신속해야 될 겁니다.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심사 신청해서 징계 등 심의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하는 경우 되겠죠. 그다음에 4번에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 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 내면 가장 문제 구성이 쉬운 것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징계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언제냐?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사건에 대해서 우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월을 가지고 2개월, 3개월로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나올 수 있겠죠. 틀렸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징계 심의 대상자도 우선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최근 개정된 법령 위주로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이제 승진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었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때 정리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